네,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예비 경선 끝에 본경선을 치를 5명의 후보가 압축이 됐죠. 더 분위기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어제 첫 TV 토론도 있었습니다. 자, 저희 시선 집중에서 오늘부터 이 본경선 주자 차례로 만나볼 계획인데요. 오늘 처음으로 만날 분은 나경원 후보입니다. 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처음으로 TV 토론이 있었죠. 네, 예, 예. 어떠셨어요? 뭐 후보들의 생각을 좀 알 수 있었고요. 음, 시청자들께서 판단하시고 국민들이 판단하실 텐데, 음, 이 제1야당을 맡길 만한 안정된 리더십이 있느냐, 음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증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비 경선 결과가 뭐 경유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격차가 꽤 뭐 되는 거. 참, 예, 일단 공개된 예,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뭐, 아이, 뭐 그런 지금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음, 뭐,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 공개된 결과를 놓고 보면 그 결과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비 경선 결과는. 뭐 예비 경선 결과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음, 특히 이제 민심이 굉장히 이준석 후보에게 쏠렸다 예,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고 싶을 텐데요. 음, 아마 그거는 그만큼 이제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경고 또 쇄신에 대한 요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요구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음, 결국 이제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고치려고 하더라도 음, 사실은 이제 우리의 변화나 쇄신을 음, 정말 만들 수 있는 힘이 필요하지 예,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도 그 요구 충분히 수용할 테니 음. 이제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 이제 좀 지지해 주십사 하고 호소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준석 바람의 그 요체는 그 변화와 쇄신 요구라는 말씀이신데, 네, 근데 그렇게 사실 봅니다. 그것도 상당히 좀 추상적인데 그러면 어떤 변화와 어떤 쇄신이냐, 핵심이 뭐라고 보세요? 저는 쇄신과 변화, 예, 결국 이제 과거와의 다른 우리 국민의힘을 요구하시는데요. 음, 그동안은 좀 닫혀 있었던 정당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예, 합니다. 예, 사실 지금 이 시기에 있어서의 쇄신과 변화는 음, 저는 통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문재인 정권의 이런 갈라치기로 인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하시고 힘드십니다. 음흠, 그래서 저는 뭐 지역적으로, 세대적으로, 또 가치적으로, 또 계층적으로 우리가 더 큰 용광로 정당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음,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좀 잘못했다. 음, 그동안 보수 정권 만들었는데 잘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어, 꾸짖음 있으신 음, 거 알고요. 그거 충분히 받겠습니다. 그런데 음, 정말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중요한데 음, 사실 이 안정적인 리더십이 없이는 굉장히 위험한 안정적인 리더십이 없이는 음, 굉장히 당이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음. 드립니다. 근데 쇄신 요구와 안정적 리더십은 상응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금 쇄신이라는 게 무조건 지금 우리 당이 얼굴만 바꿔서 되는 것이 예, 아닙니다. 예, 결국 우리 당이 안주했던 부분을 바꿔달라는 이야기시지 음, 않습니까? 그래서 음, 제가 좀 더 넓은 지역과 세대와 계층과 가치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음, 우리 당이 왜 기득권 정당으로 보였느냐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고 예,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가치 음,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챙겨야 되겠다. 예컨대 음, 우리는 늘 뭐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좀 인색했던 것 아니야 음, 이렇게 지적받아왔습니다. 예, 사실은 보수의 방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부족했다고 보이고 저희가 부족했다면 이러한 부분 어떻게 보면 그것은 보수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흠, 어쩔 수 없이 낙오된 분들에게 사다리를 만들어드리는 것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년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제가 이제 뭐 통합 안에 크게 들어가는 쇄신의 방법인데 더 유능해져야 되거든요. 네, 결국은 신뢰받을 수 있는 정당이 돼야 되는데 음,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우리의 잘못된 공천으로 인해서 자꾸 인적 역량이 축소된 것 같이 보이는 부분이 음흠. 있습니다. 뭐 그러한 부분의 쇄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좀 그 질문 드려야 네, 될 것 예, 예. 같은데요. 지금 그 후보님께서는 계속
이준석 그러니까 후보 뒤에 개파가 있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계속 해오셨는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혹시 좀 근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유승 그 이준석 후보가 음. 그 유승민계라는 거는 모두들 잘 알고 있습니다. 공시 예. 사실입니다. 예. 본인도 출마 2주 전에 어떤 인터뷰에서 뭐 홍준표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럴 때 제가 유승민계의 대표격인데요.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1년 전쯤에는 21대 국회에 가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다.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 계파가 있다 없다 계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유승민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한 분이 당대표가 되면 결국은 공정한 경선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요. 왜 또 그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 지금 우리의 안에 있는 후보만으로는 저희가 이번 대선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네. 모든 후보들을 다 모아서 그들이 공정하게 경쟁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대선 경선이 공정하게 될 것이냐, 과연 야권 통합이 제대로 될 것이냐를 지적한 것이고요. 예. 어제 TV 토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우리의 경선 룰은 원칙대로 정하고 그때까지 야권 후보가 안 들어오면 그냥 출발하겠다. 우리의 버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굉장히 그런 부분에 걱정을 증폭시키는 발언이다. 우리의 원칙은 유연한 원칙이 돼야 됩니다. 우리 경선을 정하고 원칙 정했다고 그냥 출발하는데 밖에 있는 후보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냥 출발한다. 어제 심지어 제가 그래서 밖에 있는 윤석열 후보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에 대해서도 특정인을 위한 룰은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특정인을 위한 룰은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네. 실질적으로 지금 야권 후보들이 밖에 있는 상황에서 준비시키고 준비할 여유를 주지 않는 일방적 원칙의 강요는 야권을 통합시키는데 굉장한 방해가 된다. 그런 면에서 걱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개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야권 통합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개파색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이제 유승민 대통령을 만들려고 합니다라는 그래서 게 21대 국회. 그렇게 개파색이 그 짙은 사람이 대표가 되어버리면 야권 통합에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지의 말씀이신 거죠? 예, 그걸 개파라고 묻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특정 후보와 더 친한 뭐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하시죠. 그리고 어제의 그 경선 룰의 그 경직된 원칙 역시 야권 통합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러니까 그 후보님께서 조간을 좀 쭉 훑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오늘 조간을 보니까요.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으로 가는 걸로 거의 뭐 결심한 것 같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7월 입당설까지 보도를 했던데 만약에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후보님이 걱정하시는 통합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만 이야기하시는데요. 예. 우리 안철수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도 있고요. 지금 이제 조간 보도를 모두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렇게 입당을 하려고 했다가도 결국은 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면 주저하게 될 것이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이번에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의 합당이나 통합 문제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왜 통합을 계속 강조하느냐.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년 선거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정권교체 꼭 해야 된다고 걱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마치 2030을 얻으면 되는 것이다 해서 이준석 후보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기려면요, 야권 단일 후보 안 만들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난 4.7 재보궐선거도요, 박영선 후보가 39.9% 40% 얻었습니다. 예. 우리 국민이 그렇게 분노했어도 안철수 후보 단일화 안 됐으면 우리 또 졌습니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도 본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 41% 얻었거든요. 그때 당시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후보 모든 득표를 합하면 52%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야권 단일화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이제 그 국민의당의 권은희 원내대표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 질문을 드렸거든요. 네. 이준석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면 야권 통합에 부정적이냐 했더니 단정적으로 그냥 부정적이라고 이제 그 대놓고 답변을 하던데 어려워진다고 네. 보시는 겁니까? 통합이? 네, 그렇습니다. 그 두 세력은 뭐 굉장히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유승민계는 같이 바른미래당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깨져서 이쪽으로 이제 유승민계는 다시 저희 당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사실 그 두 세력은 굉장히 서로의 신뢰가 없다. 그래서 뭐 숯과 얼음의 관계인가요? 그 정도면? 뭐 제가 공사석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점을 좀 여쭤볼게요. 어제부터 좀 언론이 보도하는 것 중에 이른바 나주연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언론이 그러니까 이름도 붙였던데. 나경원, 주호영 연합. 그러니까 이 그 시나리오를 언론이 계속 제기하던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 인위적인 단일화 논의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마치 뭐 이제 언론이 놀리는 젊은 사람 꺾으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네. 그런 단일화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 또 서로 논의한 바도 없다는 말씀 그러면 분명히 드립니다. 주호영 그 후보와의 단일화는 절대 없을 거다라고 단정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까? 앞으로도 특별히 이러한 단일화를 위한 단일화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이른바 영선. 그러니까 의정 경험이 없다라는 점이 이제 제기가 되던데 의원님도 후보님도 같은 견해세요? 그 의정 경험은 왜 중요하냐면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대표라는 자리가 이 전체적인 국정이나 이런 것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어떤 부분을 좀 걱정하냐면요. 그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진중권 교수도 트럼피즘과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한 달 전부터 젠더 갈등, 그러니까 이 이대남의 분노를 이 젠더 갈등을 막 일으켜서 유명해지고 더 인지도가 높아졌는데요. 예. 그러니까 트럼피즘이 어떤 겁니까? 이 백인 하층 노동자의 분노를 이민층에 대한 혐오로 돌려서 이 집권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열의 정치, 혐오의 정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좀 분열의 정치를 해서 제가 매우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 이제 이런 이대남들이 분노를 한다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의정 경험과 이런 게 있다면 그들의 분노의 핵심은 무엇인가? 결국 그들이 지금 일자리도 없고 사실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가 가장 분노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갈라치기 어떤 그런 논란을 하는 것보다는 결국 우리가 그 해법으로 저는 지금 우리 당의 당대표가 되면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인데요. 노동개혁을 우리가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 시기에 우리 20대들이 그렇게 좌절하는 이유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뭐 기업의 투자를 더 위해서 법인세를 낮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1950년대의 굴뚝 시대의 노동법은 맞지 않습니다. 또 귀족 노조에 의해서
일자리가 애당초 봉쇄되는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는 예. 20대 남성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그런 걸 저는 이 건전하게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할당제를 폐지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논의로 끌고 가니까 제가 이거는 좀 전체적으로 좀 국정을 좀 바라보고 이런 훈련이 좀 됐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보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경원 후보와 함께했습니다.